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2월 20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개인 유튜브를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도 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주식 투자하시고 계신 분 있으면은 저 유튜브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구독 신청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2월 20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갖자, 그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막판에 내일 21일이죠. 2월 21일 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시장은 저PBR 관련주와 고PBR 관련주의 희석개미 전개됐다고 보면 되겠죠.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저PBR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시장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죠.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 저PBR 관련주가 조정을 보였고, 반면에 오늘 고PBR 관련주 대표주자인 2차전지 관련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죠. 오늘 양극재가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동박업체들, 알박업체들, 그 다음에 전해질, 전해액, 그리고 일부 창비 관련주, 리튬 관련주,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테마 중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 출금한 후 상한가로 막아는 종목이 생겨났고, 또 앱툰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셌죠. 6월 달에 네이버 앱툰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앱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인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이제 지수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지수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지수는 작년부터 A군들의 선물 매매에서 좀 움직인다는 얘기를 했죠. 작년에 A군들이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11월, 12일, 11월하고 12월에 A군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우리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1월 달에 우리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A군들이 또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 1월 말부터 우리 증시가 또 상승세를 보일 때는 A군들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최근 상승세가 좀 이어졌죠. 그러니까 최근 시장은, 우리 시장은 A군들의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지수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A군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체크하면서 지수를 체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가장 또 큰 이벤트가 22일 날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란 것은 회사가 앞으로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영업이익하고 매출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한 것이 가이던스죠.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치란 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것을 우리가 예상치다 그러죠. 이번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까 올가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예측은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잘 나오면은 11% 이상 급등을 할 것이고, 만약에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우면 11% 정도 급락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상당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끌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이죠. 26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 당국에서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정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후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주식에 이제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일반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 투자가들이 한 75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일반 투자가들이 2배 정도 늘어나면서 1,400만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일반 투자가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이렇게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증시 부양책이다 보면 되겠죠. 기업 밸류업 정책이 증시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지금 발표를 지금 26일 날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1월 중순경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대강 흘렸죠. 그때 보면 저밸류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들만 좀 증시를 좀 그러니까 그 저밸류 관련주들을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정책이 발표되고 시장이 양극화가 심하게 전개됐죠. 거래소 시장은 강하게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그런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정부가 이번에 증시 부양책을 실시하는 의도는 그거죠.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증시 부양책을 지금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26일 날 발표되는 때 증시 부양책을 발표할 때 거래소 저 PBR 관련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도 포함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면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투자가들이 지금 1,400만 정도까지 지금 크게 확대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각 시장별로 이제 매매 주체 동향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일반 투자가들이 비중이 한 38%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이 44%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한 18%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PBR 정책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일반 투자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관과 예군들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 지금 일반 투자가 비중이 거의 67%, 약 70%를 차지하죠.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은 27%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예군들은 4.9%밖에 안 되죠.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게 지금 정부가 이 증시 부양책은 의도가 일반 투자가들을 위해서 정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기관하고 예군이죠. 지금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일반 투자가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선거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은 26일 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일반 투자가들이 비중이 많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의
시속 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최근 거래상의 고피별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발표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새롭게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매수를 하신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갖자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죠. 2월 21일 수요일 날 한번 관심 가질 종목 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PSK 홀딩스를 한번 관심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PSK 홀딩스는 지난주 계속 여러분들한테 관심 한번 가져보라 그랬죠.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좀 조정을 보인 후 다시 상승세로 전하는 모습이죠. 자, PSK 홀딩스는 이제 HBM 쪽에 가장 훌륭한 장비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특히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HBM 반도체인 HBM3E를 1월 중순에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3월에 양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에게 샘플을 납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HBM 쪽에 계속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지금 PSK 홀딩스는 다시 또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연중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난주에 사신 분들은 좀 계속 홀딩을 하시고 제가 보면은 이번 주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 계속 홀딩 하시고 또 제가 보면은 내일 만약에 보합 정도에서 출발하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PSK 홀딩스는 손절 라인을 32,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종목은 제가 이 종목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예, 우리나라 반도체 IP 업체라고 했죠. 우리나라 반도체 IP 업체는 세 업체가 있다 그랬죠. 칩셋미더가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있다 그랬죠. 특히 4분기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주가가 최근 급등한 후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오픈 엣지가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손절 라인은 28,000원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죠. 특히 이제 코어라인 같은 경우는 폐, CT를 분석하는 영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1인자죠. 다른 업체에 비해서 폐 쪽에 CT 영상 분석을 하는 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한 60%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2010년부터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와 있고 최근에 누닉은 또 S레이 영상 분석에 좀 상당히 강점을 있죠. 두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회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가운데 특히 코어라인 같은 경우는 다음 주 28일부터 다음 주 3일까지 열리는 유럽에서 열리는 영상의학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도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조만간 바닥권 탈출이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18,000원 정도 18,000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계속 영상을 올려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여러분이 바로 시청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월 20일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